요즘 댓글에 진짜 그게 많이 질문이 나옵니다. 개념으로 물어본 건 아닌데 저는 오늘은 이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접목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카드의 방해의 의미,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 카드의 나쁜 뜻, 그리고 전에도 제가 강습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은 어떤 카드의 나쁜 뜻은 뭐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게 최근에 그 컵 2번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카드의 나쁜 뜻을 정해놓고 그걸 외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너도 강습할 때 보면은 좋은 뜻, 나쁜 뜻 이렇게 막 적어주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시면은, 그게 사실은 그 나쁜 뜻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 눈높이에 맞게 강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나쁘게 적용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딱 끝나요, 진짜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단어로 수준에 맞게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필요한 거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 워딩을 몇 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강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강습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죄송하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용 워딩을 알아볼까? 라고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몇 개 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용 워딩이 전부라는 뜻이 아니야. 그게 기본형이 되고 그 외에 정말 많은 발전적인 뜻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를 알려주면은 그것만 암기를 해. 근데 그렇다고 카드 설명을 하는데 방의 의미를 안 알려주면은 본인들이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또 제가 이제 강습하는 초보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거기에 또 한계에 갇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해라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접목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 댓글, 그러면 이건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거다, 혹은 이게 방해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답이 맞아요. 여러분들만의 정답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꼭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써봐봐. 안 써보고 모든 걸 완벽하게 내가 갖추어 놓고 상담을 시작하면 너는 평생 타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맞구나, 아니면 이게 좀 아닌 것 같구나, 좀 가다듬어야겠구나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나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쁜 의미라고 쓸 때 나쁜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켈틱 크로스 스프레드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방해의 의미 위치에 있는 2번이죠. 2번 위치에 들어갈 때가 될 것이고, 켈틱 크로스 쓰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말하면서 카드를 뽑았을 때, 그쵸? 그때가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그냥 뽑았을 때 무조건 나쁘게 쓰려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 네거티브한가 봐.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나쁘게 막 쓰려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담자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닐까. 겁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겁 주면 안 돼. 그런 거를 좀 공포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카드의 나쁜 의미는 요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기본형을 봤을 때 저는 켈틱 크로스 사용을 하니까 켈틱 크로스 내에서 한번 이해를 해 볼까요? 켈틱 크로스에서의 요 2번 카드 위치의 이름을 정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방해 카드라고 합니다. 이름을 딱 봐봐. 방해.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발할 수 없게 딱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보는 거예요. 방해입니다. 방해. 남의 일을 간섭, 막아, 해를 끼침. 영업 방해라는 단어가 여기 예시로 나와 있죠. 영업을 간섭하거나 막거나 해를 끼치는 거, 그게 방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영업은 뭐예요? 이 흐름이 영업이잖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엔딩으로 쓰다 보니까 화살표 이렇게 갈게요. 흐름을 뭐해? 방해하죠. 방해는 뭔데? 방해 뭐였어?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쳐. 이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 간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진행되는데 간섭하면 어떻게 돼? 속도가 떨어지거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차질이 생기겠죠. 막으면 어떻게 돼? 스탑 되겠죠. 혹은 그 막힌 거를 뚫어가야 돼서 다른 길을 찾거나
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진행이 됐지만 다치게 되거나 그게 또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차질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끝났어. 오늘 강습 끝났어. 여러분, 방해 카드는 뭐예요? 전체적인 진행에 이런 것들을 줄 거라는 거야. 이것들을 주는 거야. 진행엔 주제가 뭐가 있어요? 뭐 연애운, 금전운, 직장운, 학업운, 뭐 등등등등등등. 그걸 뭐 한다고? 이걸 하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를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는 뭘 얘기해 주는 걸까? 얘 역할은 뭐야? 이번 카드의 역할 방해 카드라고 하지 말고 이거잖아. 얜 이걸 하러 왔어. 이걸 하러 왔단 말이야. Do it 하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카드의 의미는 뭐가 돼요? 방법이 되겠지. 이 카드의 의미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방법은 뭐에서 온다 그랬어요? 카드의 의미에서 온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카드의 의미를 알잖아. 그럼 그 의미가 전체 진행에 방해를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얘가 이런 걸 할 거라는 건 여기서 나왔고, 위치에서. 그쵸? 의미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카드의 의미를 공부를 막 하지 말고 그냥 그 카드의 뜻이 진행을 방해하는 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아무거나 카드 뭐 가장 어려운 거라면 완벽한 카드일까요? 월드가 나왔어. 의미 뭐예요? 완성이죠. 완성. 뭐 가끔은 완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태로 쳤을 때는 완벽일 수 있고, 어떤 진행이나 행동으로 쳤을 때는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운세를 쳤을 때는 만사형통일 수 있죠. 물론 저랑 카드 의미를 다르게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맥스,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간다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뒤로 가기를 하시면 돼요. 보지 마세요. 저랑 의미가 다르면 아예 해석이 안 되니까. 완성, 완벽, 만사형통.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제가 사용 워딩을 이렇게 적어드려서 그렇지 이거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연애운 보는데 이게 나온다고 갑자기 완벽해 라고 말할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이번에 월드가 뭘로 나왔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2번 카드로 나왔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방해 카드. 그러면은 이 카드가 가진 뭐가, 의미가 뭘 하면 돼? 간섭하고 막고 해를 주면 되는 거잖아. 뭔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방해한다?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완성돼서 방해한다. 완벽하게 방해한다. 만사형통으로 방해한다. 이건 아니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가 나오겠죠. 완벽주의가. 내가 너무 잘하려고. 제가 뭐라 그래요? 목표가 월드인 건 좋은 건데 내 기준이 월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 세상에 잘하는 건 없는 거야. 목표가 월드인 사람은 98점짜리 시험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98점 맞았네? 하나만 더 맞으면 되겠다. 잘했어 하겠지만, 기준이 월드인 사람들은 98점짜리 시험지를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2점짜리 시험지로 보인다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 강습을 하거나 카드 질문, 단독 카드 질문으로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해요? 요렇게 사용 워딩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이걸 외우라고. 얘가 이런 뜻과 이런 뜻 두 개를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중립적인 의미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과 완벽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쓰일 때, 기본형으로 쓰일 때와 방해로 쓰일 때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단어로 정리해주지 않으면 초보자들이나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워낙에 익숙한 방법이 우리가 단어 암기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요걸 좀 더 또 우리가 좀 더 깊어지자 이거야. 여러분들이 연애운을 봐요. 방해 카드에 월드가 나왔어. 뭐 다른 어떤 진행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해를 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긴 한데 이 진행에 대한 건 빼고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얘기해보자 이거야. 방해 카드에 월드가 나왔어. 연애운이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남자한테 넌 완벽주의야 이럴 거야? 그럼 빵점짜리 상담이죠. 리딩이야 뭐 좀 한 50점 줄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넌 완벽주의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빵점짜리 상담이지. 그죠? 예를 들어 연애운인데 뭐 진행에 대한 건 얘기 안 했지만, 뭐 첫 번째로 썸을 타고 있다 하면 썸을 타면서 썸녀 혹은 썸남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완벽하길 바라는 거야. 자기의 기준에, 내 연애관에 탁탁 완전히 딱 맞길 바라겠죠. 그쵸? 두 번째, 사귀고 있다면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디테일로 가다 보면 뭐가 있겠어. 뭐 결혼을 막 갑자기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았어.
그쵸.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뭐 이게 누군가 이제 짝사랑할 때도, 짝사랑할 때는 좀 문제가 뭐냐면, 짝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 대해서 보거나 하면은 내가 완벽하길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못 다가가겠어. 그건 상대 반대로 말하면 뭐야? 내가 너무 그 사람에 비해 못나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봐봐.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 개념을 파악하면 난이도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근데 내가 뭔가를 못 만드는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드렸는데 뭘 못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어떤 워딩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강습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왜냐? 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단어 암기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시간 낭비가 돼요. 솔직히. 자, 또 여러분들이 방해 카드로 보면 어렵다 하는 거 카드 한 2장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그리고 한 3장 정도 더 해가지고 그건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쿠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앞에 개념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쭉 적용해 보면 돼. 근데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는 특별히 한 3장 정도 더 해주는 느낌.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의 뜻은 뭐죠? 뭐 하나하나 뭐 천사들의 모습과 뭐 어쩌고 뭐 바퀴가 돌아가고 뭐 바퀴. 주인공이 위에 있는 상태로 바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주인공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기본 의미 뭐죠? 그쵸? 세옹지마. 굴러간다. 그쵸? 그래서 뭐 특별한 성질이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로는 ing 요걸 되게 많이 하죠. 진행형이라고. 그러면은 진행이 되는 게 방해가 된다. 바퀴의 방해는 멈춤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랑 전혀 다른 거죠. 찹을 말할 수 있는 방해 카드는 데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멈춤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저랑은 뜻을 다르게 쓰는 거죠. 방해의 뜻에서 제가 이걸 뭐라고 써요? 하향세라는 뜻을 쓰죠. 하향세.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는 얘기를 쓰죠. 이거는 근데 카드의 뜻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카드의 뜻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퀴가 어쨌든 굴러간다는 게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주인공이 위에 있을 때 돌아가면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그래프로 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거 이제 물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건데 아시죠? 이렇게 굴러간다는 거. 그래서 세옹지마라 그랬잖아.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꺾여서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역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좀 간단해.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진행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왜 하향세는 조금 이제 사용 워딩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보다 보면은 슬럼프죠. 말 그대로. 이게 슬럼프를 말할 수 있는, 얘가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가 슬럼프를 말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근데 물론 나머지 카드도 보긴 봐야 돼. 나머지 카드에서 되게 발전이 없었어. 위로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죠. 아직 밑에서 시작을 한 사람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 해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바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제로를 여기로, 가운데를 여기로 쳤을 때 여기 부분인 거죠. 여기 부분. 그쵸? 방해 카드가. 그래서 제가 보통 방해 카드로 이 바퀴가 나오면은 너가 지금 뭐 안 될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보통 방해 카드로 바퀴가 나오면은 조언을 거의 바로 줘요. 뭐냐면은 내려가는 걸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방법은 얘를 깨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찾아봐야겠죠. 나머지 카드에서. 왜냐면은 지금 정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가지만 인생이라는 게 진짜 계속 정으로 딱 좋았던 만큼 나쁘고 나빴던 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어떤 경우에는 엄청 좋다가 조금 나쁘다가 어떤 사람은 다시 바로 좋은 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별로 좋지 않다가 나쁠 때 엄청 나빠. 그러다 별로 좋아지지도 못하고 또 하향세 오고, 이래서 완전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주식처럼. 아무튼 이런 주식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을 최대한 덜 내려가게 견디거나 이미 내가 걸렸을 경우에는 최대한 올라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기는 주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기본형의 뜻이 위아래 그래프를, 함수 그래프 모양이죠. 이거를 말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는 워딩을 하향세, 마이너스 상태, 슬럼프라는 워딩을 알려주고는 있지, 이게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요런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옹지마 굴러간다기도 하지만 기본형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얘가 그래프에서 어쨌든 이 상승세 이 윗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이 힘들었어도 이제부터 좋아질 수 있다, 좋아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하면은 심판이랑 너무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좋아져 간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예시까지 들어가서 만약 다른 카드랑 엮어서 본다면 슬럼프가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부터 회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방해로 나오면 떨어지고 있다, 너 이번에 잘못하면 너 한두 끝도 없이 처박힐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나쁜 카드들이 이런 데서 좀 진짜 최악의 카드나 타워 같은 게 이렇게 나와준다면 타워가 나온 이유가 이번 카드에서 오니까 이번엔 진짜 그래프가 롤러코스터처럼 처박힐 거다, 이거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런 얘기 못하면 켈티크로스 쓰면 안 되고 타로 상담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요렇게 방해 카드가 요 흐름에 뭘 준 거야? 얘랑 같이 연계되면서 아까 우리 말한 거 간섭을 준 거잖아, 해를 준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타워가 결과 쪽에 나왔다면 여기나 여기, 그러면 그거는 뭘 준 거야? 멈춤을 준 거겠지, 아예. 근데 여기는 지금 중간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쵸? 내면에서 큰 간섭과 큰 해를 준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아직도 뭔가 워딩을 탁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쓰면 이거 맞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은 안 돼. 상상력 더 발휘하셔야 돼요. 더 많이 발휘하셔서 본인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마이너로 하나 가볼까요? 자, 이번엔 코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다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 카드는 뭘 하러 나왔어요? 방해를 하러 나왔어.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해? 카드의 의미의 방식으로 방해를 해. 그러면 이 카드의 의미는 뭐야? 이 카드의 의미는 뭐예요? 펜타클 위주로 한다. 뭐 온리 펜타클로 가도 되는데 뭐 펜타클 위주로 본다. 욕심이죠. 그리고 또 소통 안 되죠. 그리고 좀 얽혀있는 이해관계들이 많죠. 막 여기저기 막 얽혀있는 이해관계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여기저기 좀 챙겨줘야 되고. 이런 기본 의미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또 뭐가 있어요? 킹이죠, 킹. 킹은 뭐야? 딱 코트 카드 나오면 이번에는 특별히 방해 카드니까 이거 안 할 거임이 아니라 코트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사분면 그래프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다니까. 킹이야. 킹이라는 성격이 뭐예요? 능력이 많고 능동적이죠. 근데 이게 뭐야? 이 카드가 가진 의미죠. 능동, 능력. 이게 이번엔 뭘 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뭘 한다고? 방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욕심은 당연히 방해 카드의 나쁜 어딩이 될 거고, 너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죠. 위주로만 본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펜타클 위주라는 건 뭐야? 이 인간이 필요한 것만 생각한다. 원하는 것. 나머지 다 필요 없잖아. 얘는 돈만 보잖아. 왕권도 안 보잖아. 돈만 보잖아. 그쵸? 필요한 거 원하는 것만 본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1차원적인 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남이 필요한 거 신경 안 써.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다. 그쵸? 이기적이잖아. 여기에 안 써 있었지. 원래 얘 카드 의미의 기본 의미의 이기적임을 쓰자면 얘가 되게 나쁜 카드가 돼버리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가 나쁘게 썼을 때, 기본 의미가 나쁘게 쓰일 때 이기적이라는 거를 뽑아서 쓸 수 있겠죠. 이기적. 그쵸?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불통이다. 이건 뭐 그대로 쓰면 되고. 이해관계가 많은 게 나쁘게 쓰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좀 이렇게 올바르게 결과를 만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제가 얘를 사용 워딩에서 뭘 정리를 해줘요? 꼼수, 편법, 불법을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게 꼼수를 쓰는 이유도 따로 있고 편법을 쓰는 이유나 불법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이놈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쓴다는 거야. 꼼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쓴다는 거야. 뭐 때문에? 본인의 이득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단어를 워딩으로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왠지 불법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버렸다? 얘가 무슨 카드랑 똑같아 보여요? 데빌이랑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치? 근데 데빌이랑 얘랑은 같은 카드예요? 아니죠. 다른 카드죠. 뭐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다른 카드란 말이야.
근데 이걸 암기했을 경우에 이 단어로 암기했을 경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유사한 성격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어로 암기하지 말고 기본 의미가 방해로 쓰이려면 그것들은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다? 방해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 번씩 더 재해석하면 필요한 것만 찾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욕심, 소통이 없으니까 뭘 안 해? 예? 규칙을 안 지키겠지. 사람들과 사는 게 규칙이잖아요.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나오는 게 규칙이잖아. 내가 근데 소통을 안 하고 살 거야. 혼자 살아. 규칙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 불법을 저질러. 근데 불법이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왜? 나한테 뭐만 갖다 준다면, 펜타클만 갖다 준다면 불법이 아니야. 편법이 아니야. 꼼수가 아니야. 내가 이거 뭐 음식 쓰레기통이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그냥 뭐 음식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냄비에 있는 거 요리 그대로 갖다가 팍 부어버려. 불법이잖아. 편법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수는 있어도 좀 막 찌개 국물 막 길거리에 흘러가고 막. 근데 나는 편하지. 나는 뭘 얻었어? 쓰레기 봉투를 안 사는 10장 묶음으로 팔던데, 아무튼 이걸 얻은 거잖아.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얘를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때려 넣고 이러니까 방해 의미가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방해 카드의 나쁜 의미에서 켈틱 크로스에서의 방해 카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켈틱 크로스의 방해가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조심할 점, 주의점. 이렇게 꺼낼 때도 나올 카드, 앞으로 나올 카드의 어떤 점을, 나쁜 점을 봐서 그걸 조심해야겠죠. 얘가 좋은 의미로 나오면 그걸 조심할 일이 없겠지. 나온 카드의 의미를 나쁜 부분으로 써서 그걸 조심해라 라고 말해주면 이 전체적인 건 조언이 되겠죠. 그쵸? 조언 카드를 뽑는 것과 방해 카드를 뽑아서, 나쁜 카드를 뽑아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으로 조언을 주는 건 좀 다른 거지만, 이 조언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이럴 경우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번에는 방해 카드가 아니라 내가 상담을 하고 나서, 근데 언니 뭐 조심할 점은 뭐 없을까요? 그래, 네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뽑아볼까? 하고 뽑았는데 완두 6번이 나왔어. 얘가 뭐가 뭘로 나온 거야? 조심할 점. 그게 완드가 6번이 나왔어. 그럼 이 카드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조심할 부분. 왜냐면 얘가 너를 이렇게 방해하니까. 그게 너한테 뭐가 되는 거야? 내담자에게 조심할 점으로 나온 거니까 얘는 내담자한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방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의미가. 그쵸? 그럼 얘는 의미가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이 인정받아.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면 승리자 나오죠. 승리자 혹은 승리. 근데 이걸 이렇게 승리 외우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 높은 곳에.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것들이 나를 뭐 한다고? 방해한다고. 승리가 나를 방해한다. 자, 내가 이겼는데 그게 나한테 방해가 될 경우는 뭐가 있어요? 부담이죠, 부담. 그쵸? 다른 사람들의 인정, 지지가 나한테 방해가 될 땐 뭐가 있어요? 또 부담과 또 뭐가 있어? 구설이 있죠, 구설.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구설 부분이 있어. 이게 메인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구설이 있다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뭐가 있어요? 떨어지면 안 돼. 그것도 역시 부담.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이 되게 크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게다가 떨어지면 안 돼라는 건 뭐야? 전날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 오늘 시험도 100점을 맞아야 돼. 왜냐? 내가 지금 현재 뭐니까? 1등이니까. 내가 98점 맞고 2등 했던 애가 100점을 맞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있겠지. 그쵸? 근데 이런 이해 없이 스트레스를 외워버렸단 말이야. 그럼 얘랑 유사하게 느껴지는 카드가 무수히 많아지죠? 데스, 소드 9번, 소드 10번, 소드 8번, 완드 7번, 완드 9번, 완드 10번. 뭐 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거의 그냥 만병의 근원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만병의 근원이잖아, 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냐가 중요한 거지. 이 카드의 의미에서 오는 거니까. 그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워딩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하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워딩이고, 심지어 얘네들도 대표적인 워딩이지 암기할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방해 요소는 또 대뜸 알려주세요, 암기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심할 점이라는 거는 나오잖아, 이렇게 의미가.
그래서 기본 의미가 어떻게 나를 방해하는지를 알아냈으면, 자, 이게 우리가 카드를 뽑을 때 어떻게 초이스했어요? 조심할 점이잖아. 그럼 바로 이제 조언이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조언이 갈 수 있느냐? 부담을 내려놔라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설을 조심해라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간 관리, 주변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언은 나머지 카드, 아까 전에 이거를 조심할 점을 뽑기 전에 3카드가 됐든 뭐 4카드가 됐든 카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게 조언을 줘야지.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의미 물어봤는데 바로 자만하지 말라, 김칫국 마시지 말라, 부담감 내려놔라가 나온 거는 그건 잘못됐지. 왜 그러겠어? 그거는 이 카드를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얘 또 정해주는 거잖아. 아, 그럼 쟤는 조언으로 나오면 뭐 해라가 되겠구나. 이게 또 정해지는 거야. 그렇게 정하지 말라니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얘가 조언이 될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 얘가 조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기본 의미를 뽑고 의미가 방해가 돼. 의미 자체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 해결하는 게,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야? 조언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 조언은 어디서 와야 돼? 해결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 무수히라고는 안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언을 정확하게 딱 하나를 픽스해 줄 수 있는 거는 얘를 방해, 나쁜 의미로 뽑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아놨던 카드, 뭐 3장이 될 수도 있고 5장이 될 수도 있고 6장이 될 수도 있고 뭐 7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장으로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할 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했다면은 얘를 봐야 얘가 조언이 되지. 뜬금없는 조언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얘가 조언이 될 수 있는 의미들은 몇 개가 있겠죠. 부담부터 막 아까 얘기한 것들. 근데 이거를 외워놨다가 쓰려고 그러면 또 얘네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언을 내가 맘대로 픽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드의 나쁜 의미, 어떤 카드 나쁜 의미 뭐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고, 이 부분에서 켈틱 크로스에서 2번 카드, 방해 카드의 의미, 혹은 내가 뭐 조심할 점이나 내 남자친구의 단점, 뭐 아니 이번 내 일을 할 때 문제점,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게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된다 하면은 연습 많이 하시고, 연습을 해도 안 된다 하시면은 안 되진 않을 거야. 안 될 거라고 미리 겁먹고 안 할 사람들은 타로 상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몇 장 더 알아볼 건데 그건 멤버십 쿠키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공부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필요는 없을 건데, 우리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몇 장 더 한번, 그거는 그냥 쿠키로 간단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쿠키 영상에서 보세요. 요즘 최근 댓글에 방해 카드, 어떤 카드의 방해 뜻이 뭐예요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하나에 대한 워딩을 알려줘봤자 한계가 있고, 아까 전에 중간에 보셨지만 다른 카드랑 헷갈려요. 오히려 이 단어를 외워버리면 다른 카드도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여러분 어떤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 어때요? 황제 카드에도 진취적, 열정 이렇게 써있어. 근데 완드 에이스에도 분명 열정이 써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차에도 진취적인 게 써있어. 그러면은 완드 에이스랑 황제랑 전차가 같은 뜻이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헷갈림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뭘 알아야 된다? 근본적인 개념을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해라는 개념을 잡아드렸고, 아까 전에 중간에 나온 조언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 부분을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떡잎이 좀 이렇게 반질반질 하신 분들은 진짜 쑥쑥 흡수해서 쑥쑥 자라나실 거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내가 떡잎이 좀 별로다 싶은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떡잎이 별로여도 뿌리 잘 내리면은 열매는 또 크게 또 이렇게 빵, 수박이 빵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이 닫혀있는 사람이 가장 타로를 못해. 머리가 나쁜 사람은 타로를 잘 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으로 타로 갈 수 있어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타로 배워서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근데 생각이 꽉 막혀있는 사람이 오히려 타로를 못해. 얘기가 안 나와. 아는 것만 꽉 막혀있어. 그럼 안 돼. 아무튼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